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길고 길었던 파리 생제맹과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 이적 협상이 마침내 타결을 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적료가 마요르카에서 원하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파격적인 제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 관련한 얘기들과 파리의 여름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카에서 마요르카 담당 기자죠,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마요르카와 파리 생제맹의 이강인 이적 전면 합의라고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부제목으로 몇 시간 후 이적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마요르카는 2021년에 공짜로 팀에 온 이강인 이적을 통해 1,700만 유로, 하나 약 240억이 조금 넘는 돈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1,700만 유로면은 마요르카가 원하는 2,200만 유로보다는 떨어지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했냐면요,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강인은 파리에서 뛸 예정이다. 마요르카와 파리는 이강인 이적에 대해 완전 합의에 도달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이적료로 2,200만 유로를 수령할 것이고, 하나 약 310억이죠. 이 중 20%는 선수 통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즉 그 440만 유로 정도가 이제 이강인 선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수령하게 될 이적료는 1,760만 유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이강인 선수와 마요르카 사이의 그 계약 조항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는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자유이적으로 마요르카에 왔을 당시 이적료를 포기하는 대가로 향후 이적료의 일부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다음 팀으로 이적할 경우 20%의 이적료를 이강인 선수 측이 수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실수령액은 1,760만 유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마요르카가 파리 생제맹에게 2,200만 유로를 달라고 요청을 했던 이유였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로 인해 마요르카가 6월 12일부터 지켜봐온 협상이 마무리됐다. 거의 3주간 끌린 거죠. 원래 그러니까 그 파리 생제맹이 마요르카한테 이강인 영입을 가장 먼저 제시한 시점이 6월 12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고, 서명과 함께 향후 몇 시간 내에 그 이적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단 간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마요르카는 기록에 따른 옵션, 선수 개인 성적과 파리 생제맹의 우승 여부 외에 1,700만 유로가 조금 넘는 금액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2,200만 유로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플러스 옵션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 옵션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어쨌건 마요르카가 원래 그 파리 생제맹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2,200만 유로라고 현지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스페인 쪽에서.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 협상을 타결을 보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본지에서 알아낸 바에 따르면 마요르카가 2024년 1월까지 손모이식 홈구장 리모델링을 완료하는 대로 파리와의 개장 경기를 통해 큰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마르코 아센시오와 이강인 같은 마요르카 출신 선수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마요르카의 예상일이에요. 이거는 2024년 1월에 손모이식 구장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인데, 이때 파리 생제르맹과 평가전을 가지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파리 생제르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한테 바이아웃 조항이 있음에도 옵션과 이제 그 평가전까지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반면 이제 마요르카는 이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에서 소제목이 뭐냐면요, 루이스 캄포스의 영입, 이강인 이적 협상에서 캄포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오랜 기간 이강인을 우선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았었다. 파리는 젊은 인재들에게 베팅하는 형태로 이적 시장 전략 변경을 결정했고, 이강인 다음으로 파르크 데 프랑스에 도착할 수 있는 가브리 베이가 역시 동일한 범주에 속해 있다. 현재 그 베이가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있는데 베이가도 이강인 선수보다 한 살 어린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는 젊은 미드필더니까 이강인과 이제 베이가는 젊고 굶주린 선수들로 팀을 리빌딩하겠다는 그런 전략에서 이루어지는 영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강인은 이미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거는 이제 그 A매치 기간에 한국에 입국했을 때 그때 이제 파리를 거쳐서 오면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프랑스와 스페인 현지 언론들이 다 일제히 보도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중에 파리에 입국할 예정이다. 즉 이번 주 이내에 아마도 오피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파리가 제안한 장기 계약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는 그가 서울을 떠나 파리에 입국하면 그 즉시 일어날 일이다. 즉 변수는 없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강인은 결국 파리 이적이 확정됐다시피 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강인 선수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던 마테오 모레토 렐레보 기자 역시도 이강인이 2200만 유로의 파리 이적 확정 몇 주 동안의 합의 끝에 서명에 완료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적 시장 전문 기자로 유명하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도 이강인 선수의 파리 이적을 사실상 확정짓다시피 했어요. 파리는 이제 몇몇 오피셜들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적이 확정된 선수와 감독이고 이제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리카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이적, 그리고 마누엘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이적, 이강인 2,200만 유로 이적, 그리고 마르코 아센시오 자유 이적, 그리고 밀란 슈크리니아르 자유 이적, 또 이제 쉐르 은두루 자유 이적, 그리고 이제 루이스 엘리케 컨펌드 확정. 그러니까 엘리케가 감독 부임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과 위에 언급한 6명 선수 영입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리의 이적 시장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가브리 베이가의 영입에 최근 몇 시간 동안 진전을 보였다. 파리는 이적 제한을 빨리 마감해 경쟁에서 앞서기를 원한다. 이상적으로 파리는 그가 주말에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단순히 그 산티아오나 기자만이 아닌 영국 정론지인 가디언에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가디언에서 왜 그 스페인 선수의 파리 이적 소식이 올라왔냐? 이거는 가디언 쪽에서 베이가가 원래 맨시티 이적설에 계속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이적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엘리케 감독이 라리가 출신 선수들로 팀을 리빌딩하고 싶어 한다는 보도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이적 협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6명이나 영입을 했고 베이가도 현재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하지만은 난항 중인 이적 협상들도 있는데요. 르파리지행에서 파리가 베실바 영입을 원하고 있지만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베실바를 떠나보내는 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파리는 정말 길면서도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 본인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오고 싶어 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베실바가 맨체스터에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영국이 비도 많이 내리고 우중충하고 이런 날씨들도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로 이제 그 과거에 아스널로 이적했던 레에스가 향수병에 걸려서 레알 마드리드 갔다 세비야로 돌아갔던 케이스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베실바가 맨시티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베실바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보드진들에게 베실바 절대 팔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베실바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현지 언론들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프랑스 언론들은 베실바 주전에 이강인 백업을 보고 있어요. 베이가는 아예 다른 포지션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실바 선수가 파리에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원래 파리가 공격수 영입 1픽으로 뽑은 선수가 나폴리의 오시멘이었거든요. 하지만은 오시멘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에게 있어
나폴리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난 나폴리로 오기로 한 옳은 결정을 내렸던 사실에 기쁘다. 스쿠데토를 차지한 건 나에게 위대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난 이제 우승에 중독됐다. 새 시즌 출발을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나폴리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래 그 오시멘 영입을 어느 정도 주시하고 있었던, 물론 현재 그 바이에른은 케인 영입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케인에 실패할 경우 오시멘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플랜 B로 오시멘을 올려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이에른도 오시멘 영입선에서 아예 손을 뗐다라고 독일 현지 언론들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요. 근데 역시나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일단 뭐 그 프랑스 기자들 중에서 공신력 1티어로 불리고 있는 로이탄지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파리로의 오시멘 선로는 손상된 것 같다. 즉 오시멘 이적이 사실상 끝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한히로 이어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부활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무한히의 이적료가 1억 유로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무한히 영입할 바에야 더 나은 오시멘을 영입하자라고 했던 거였는데, 오시멘이 잔류를 선언하면서 다시 무한히 딜이 부활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뭐 이적료 협상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르파리지행에서도 다음 시즌 파리에서 2022년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두 명의 봉디노들이 뛰는 게 가능하고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봉디노는 뭐냐면요, 파리의 봉디라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바페와 무한히가 모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절친이에요. 그래서 음바페가 무한히 영입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음바페와 무한히가 동시에 뛰는 게 가능하고 현재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한히는 파리 공격 목표 중 최상위 타겟으로 돌아왔다. 근데 정작 음바페의 거치는 현지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로이탄지 기자가 이제 레키프에다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요, 파리 생제맹은 음바페에게 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자유 이적을 피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클럽 보드진들은 음바페가 이적료 없이 파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확신한다. 파리와 음바페 사이 대화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음바페의 계약이 내년 여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쪽에서 음바페한테 떠날 거면은 이번 여름에 떠나든지 아니면은 바이아웃 조항을 건 재계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료 없이 떠나지 마라. 우리한테 이적료는 남기고 떠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면은 그러면 이번 여름에 그냥 떠나라. 이적료 받고 떠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월 말까지 거치를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프랑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7월 말까지 뭐 음바페가 만약에 계속 조용히 있으면은 파리는 그러면 음바페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레키프에서 파리 음바페 떠나면 네이마르 남는다? 그 오른쪽에 큰 사진에 있는 제목이 뭐냐면요, 네이마르 파리 생제맹에 머물도록 남겨졌나? 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쪽의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네이마르가 다시 한번 파리 생제맹을 대표하는 선수가 된다면 하면서 새 감독 루이스 엘리케야 이제 제외를 하는 거죠. 발목 부상 회복, 음바페의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음바페가 떠나면은 네이마르는 남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내용을 제가 정말 간략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의 소유주죠, 카타르 보드진들은 올 여름 MNM,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를 지칭하는 공격 트리오죠. 전체가 동시에 팀을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 만약 파리 생제르맹이 여름에 음바페를 팔면 네이마르를 지킬 것이고 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사실 원래 파리 생제르맹 보드진들의 계획은 네이마르를 판매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네이마르가 이제 92년생이고 나이도 많은 데다가 부상으로 시즌 절반도 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네이마르 판매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음바페가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팀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마르를 보험으로 내비두면서 엔리케 감독 밑에서 워낙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파리 생제르맹 공격진의 코어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반면 은바페가 남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연봉 절감 차원에서도 네이마르를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무아니까지 오게 되면은 무아니, 네이마르, 은바페 좀 겹치거든요. 무아니가 톱에 서야 될 거고, 그러면 은바페가 본인이 선호하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바로 네이마르의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은 네이마르가 백업을 뛰는 걸 감수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은 네이마르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아니까지 오게 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그 파리의 예상 명단을 일단 뭐 대략적으로 현 시점까지만 흐름만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전방 공격수는 일단 무아니가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업 역할은 은바페가 남는다면 은바페가 이제 무아니가 못 나올 땐 최전방에 서겠죠. 반면에 이제 은바페가 떠난다면은 그러면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르파리지앵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에서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한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는 은바페가 남는다면 은바페 주전, 은바페가 떠난다면은 네이마르가 주전으로 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이 저는 왼쪽 측면에서 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오른쪽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베실바가 주전으로 나설 겁니다. 영입이 된다면요. 영입이 안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오른쪽에서 주전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겠죠. 아센시오하고는 이강인이 충분히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건 저는 그래도 베실바가 영입이 된다면은 한쪽 측면에는 플레이메이커형 선수, 그리고 한쪽 측면에는 공격수형 선수를 배치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센시오가 오른쪽에서 뛰는 걸 선호하잖아요. 아센시오는 왼발잡이여가지고, 물론 이강인 선수도 왼발잡이인데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왼쪽에서도 잘 뛰었거든요. 반면 아센시오는 거의 오른쪽에서 주로 뛰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베실바와 페어로 네이마르, 아센시오 등이 뛸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네이마르와 페어로 베실바 혹은 이강인이 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치는 조금 뭐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건 베실바의 역할을 이강인이 맡고 네이마르 또는 은바페의 역할을 아센시오가 맡을 걸로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원 3명은 베라티, 비티냐, 솔레르, 베이가, 자이레 에메리, 그리고 우가르테까지 이렇게 6명이 돌아가면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은 멘데스와 베르낫과 또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가 여기 왼쪽 풀백에서 뛸 수 있죠. 베르낫이 워낙 부상이 많고 멘데스도 현재 부상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카도 왼쪽에서 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 풀백은 하키미와 무키엘레가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센터백에는 기본적으로 마르키뉴스와 리카 에르난데스가 뛰고, 여기에 또 이제 킴펜베도 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센터백은 슈크리니아르와 다닐루가 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는 돈나루마와 새로 영입될 선수가 백업을 설 걸로 보이는데, 돈나루마가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골키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계획은 이럴 거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파리의 계획을 얘기를 한 거니까요. 실제 이제 뭐 엘리케 감독이 부임하게 되고 또 이제 선수 이적 현황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이제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